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10월 13일 오전 0시 46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고요. 현재 비트코인 11만 2,800달러, 900달러 약간 반등을 하고 있죠. 지금 주말에 토요일 새벽이죠. 토요일 새벽에 6시쯤에 조금 이게 뭔가 싶을 정도의 어떤 큰 이슈라 할까? 이슈는 아니고 사건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도 이미 다 아시겠지만은 좀 말도 안 되는 좀 이벤트랄까?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뭔가 어떤 특정한 어 악재로 좀 빠진 것도 아니고, 사실 트럼프 그 뭐 히토리 이런 이슈는 좀 트리거였고, 사실 그게 그렇게까지 이렇게까지 말도 안 되게 좀 시장을 좀 이렇게 속대밭으로 만들어 놓았을 만한 그런 이슈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레버리지가 좀 누적이 되어 있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바이낸스가 약간 시스템적인 어떤 허점이라든지 이슈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로 맞물리면서 조금 터져가지고 좀 그렇게까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만 보면은 이런 이 정도의 이제 꼬리가 생기는 급락도 흔치는 않지만은, 뭐 이런 거는 뭐 코인 시장에 가끔 하다가 뭐 나올 수 있는 좀 블랙스완 같은 이벤트일 수는 있지만은,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가 좀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저도 코인 지금 뭐 8년 9년 차가 되고 있지만은 이런 건 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또 심지어 시총 높은 얘들도 뭐 시총 100위권 밖이 아니라 100위권 안쪽 뭐 10위권인 얘들도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이렇게 피레침을 찍는 것들은 좀 처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수위가 이런 식으로 떨어졌고, 뭐 코스모스 아톰 또 뭐 말도 안 되게 빠졌고, 그리고 IOTX 이런 얘들도 말도 안 되게 좀 빠졌었던 좀 그런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이게 뭐지? 싶었던. 근데 저는 이제 좀 자느라고 제가 5시에 잤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싶었는데, 봤다면 또 다른 기회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좀 아쉬웠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하락이라고 하면은 진짜 아무리 진짜 무섭고 큰 하락이어도 보통은 진짜 뭐 하루 동안 뭐 계단식으로 계속 나락을 간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게 뭐 1시간 만에 뭔가 피레침과 하락과 그리고 반등이 모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거는 조금 뭔가 다른 그런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일봉으로 보면은, 일봉으로 한번 볼까요? 수익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수익 기준으로 일봉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그래도 조금 반등 중이네요. 알트들이 그나마 좀 반등 중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차트도 지금 되게 망가져 있는데 이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기가 원래 가격대도 뭐 사실 뭐 조금 조정이 오고 있는 상태이긴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이제 갑자기 6시부터 해가지고 좀 쭉쭉쭉쭉 빠지더니 갑자기 말도 안 되게 피레침 찍고 반등했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반등했다가 내려갔다가 반등했다가 반등. 그러니까 이게 그냥 30분 만에 여기 안에가 다 그려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뭘까 싶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못 봐가지고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제 다행히 녹화된 영상이 있어서, 요 스트릿 아시죠? 요 분의 이제 영상인데 한번 볼게요. 요거를 이제 영상으로 보시면은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천천히 보겠습니다. 배속 없이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실시간으로 보면은 그냥 이런 무빙이 갑자기 나온 거죠. 그러다가 이게 뭐야 하다가 저게 뭐야, 이게 뭐야. 뭐 비트는 이럴 수 있어. 근데 이제 알트가 이렇게 나올 때 갑자기 저게 피레침을 찍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찍고 나서 갑자기 또 말아 올리죠. 갑자기 다음에 다시 또 내려가는 흐름. 그래서 갑자기 또 조금 더 내려갔다가 또 말아 올리죠. 여기서. 그래서 전례 없던 좀 어떤 이슈를 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청산 물량이 진짜 역대급으로 많이 나왔고, 오픈 인터레스트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날아간 상태. 그래서 숏 같은 롱 같은 경우는 시장의 대부분이 뭐 진짜 저배의 롱도 2배, 3배까지도 해서 거기다 날아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트위터 보시면은 이제 날고기던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도 내지는 이번 사이클 내내 저배롱으로 꾸준히 물량을 모아왔던 특히 알트들 같은 사람들도 다 날리고 그런 좀 짤들이 많아가지고 좀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저도 알거든요. 뭔지 알죠. 그래서 진짜 막 그 뭐라 그러죠? 막 속이 타들어가는 느낌? 그냥 몸에 힘이 빠지면서 뭔가 그 가슴에서 뭔가 그 뜨거운 것들이 막 이렇게 녹아내리는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 있을 텐데, 그래서 어쨌든 이번 걸 또 잘 버텨서 기회가 또 올 테니까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좀 같이 잡아봤으면 좋겠고, 일단은 뭐 반등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이더리움 필드로 조금 반등이 나왔거든요 아까. 그래서 이더 비트 차트 같은 경우가 보시면은 하락 나오기 직전 구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반등을 했다. 이더 비트 차트 기준으로. 그래서 비트가 조금 아직은 빠져있는 상태이지만 이제 이더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다 느낌이. 그래서 뭐 요 주봉 같은 경우 봐서 보면은 여기 구간 계속 이제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더를 만약에 너 주우면 어디서 줄래? 4천 위에 있던 이더가 조정이 온다. 그러면 너 어디서 줄 거냐 했을 때 대부분이 3600에서 3700, 3500 요 라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요 라인에 이제 딱 정확히 꼬린 해가지고 들어왔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주었다 하면은 뭐 자리 자체는 좋은 느낌으로 보실 수 있겠고, 이제 다만 이렇게 하락이 크게 나왔고 꼬리가 길게 날렸기 때문에 요게 이제 다시 보통 이렇게 꼬리 길게 날리면은 상바닥도 찍으러 가는 경향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안 나오고 바로 이제 4시간 봉으로 2개, 3개씩 이렇게 박히면은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박혀서 이 직전 하락 직전 구간 골까지 퍼 올리면은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장세일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나마 반등이 좀 정석적으로 나왔던 얘가 바이낸스 코인이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4시간 봉으로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딱 찍혔잖아요. 세 개 강하게. 그래서 강하게 찍히면서 직전 이제 내리기 시작했던 구간 이상으로 말아 올리는 이런 형태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비트라든지 뭐 이더는 방송 영상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더가 어떻게 보면 반등이 조금은 더 좋죠, 비트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올 때도 4시간으로 딱딱딱 박혔잖아요. 이런 게 올라갈 때도 길게 박히면서 직전 구간 위로 안착을 해주면은 베스트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이번 시장에서 좀 특이했던 알트코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제트캐시 같은 경우가 되게 특이했습니다. 이건 일봉인데, 예, 지난달에 이제 암호화 관련해가지고 그런 뭐 이슈로 해서 제트캐시 같은 이제 익명성 코인이랄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올랐죠. 막 오르기 시작하면서 랠리를 하는데, 이런 얘들은 하락 영향을 많이 안 받았습니다. 물론 이게 피레침 나왔지만 바로 다 말라 올리고 거의
그냥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되게 특이했고, 왜냐면은 보통 시장에 아무리 그런 강세 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급의 어떤 블랙스완이면은 같이 맞을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같이 맞았긴 했지만 바로 영향 없이 올라갔고, 대시 같은 경우는 같은 섹터죠. 지금 익명성 옛날에 있었던 코인인데, 대시가 이런 애들도 다 말아 올리고 계속 올라가는 트라이를 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특이한 좀 시장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런 얘들도 주봉으로 보면은 한참 애기예요. 애기. 뭐 말도 안 되게 이제 올랐었던 코인이라서 옛날이 그립다, 그죠? 21년도가 진짜 레전드였는데 이랬고, 제트캐시 같은 경우도 멀었죠. 그래도 얘는 좀 많이 올라왔네요. 거의 막 신고 노릴만 한데. 그리고 지금 그래도 시장 반등이 나쁘지 않네요. 좀 많이 빠졌었던 알트들이, 이게 차트가 너무 망가져가지고 보기가 너무 좀 그렇네요. 로그 차트로 좀 보기도 애매하고. 1시간 봉으로 보시면은 어쨌든 두 개 박혀 있고, 4시간으로 강하게 크게 하나 박혔죠. 요게 이제 되돌림 나오지 않고 하나, 둘, 셋, 요 정도로만 박혀주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만 변수가, 이제 또 내일 월요일 개장하면서 코스피랑 나스닥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따라서 또 우리가 끌려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리스크만 없다라고 하면은 일단 단기 반등은 좀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세 가지 옵션이 있어요. 이 시장에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에서 진짜 사이클이 끝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반등이 나왔을 때 팔고 나가는 게 맞고, 그리고 더 사이클 아직 있다, 이번에는 진짜 랠리 오기 전에 마지막 진짜 터는 거다라고 하시면은 뭐 존버 아니면은 저점 매수 들어오시고, 그리고 이 하락의 골이 깊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쉽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박스권 매매 하시던가 뭐 그런 옵션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각자 포트폴리오와 어떤 투자의 자금의 성격에 맞게 좀 판단을 현명하게 내리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업터버 외쳤었는데 월 초에는 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만, 갑자기 중간에 이런 좀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저도 기분이 좋지만은 않죠. 어쨌든 간에 저는 뭐 레버리지를 아예 안 써서 막 그렇게까지 막 미친 듯한 타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자산에서 조금 마이너스가 나는 거는 마찬가지라서 조금 안타깝죠. 그리고 또 뭘 볼까요? 맞아. 김프가 빗썸에서도 막 태도 5,500원까지 찍히고, 그거는 약간 좀 패핀 거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슈들이 되게 많았고, 그 말도 안 되는 이슈들이 또 누군가에겐 기회였잖아요. 요것도 있었다. 그 뭐였죠? 비엔솔인가? 이 비엔솔이라고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 이제 스테이킹된 솔라나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런 애들도 갑자기 패깅이 깨지면서 나락을 갔던, 솔라나는 나락을 안 갔지만 비엔솔은 나락을 갔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애들도 주었으면은 대박이었던 좀 그런 기회랄까요? 그래서 바이낸스에서 좀 이런 패깅 이슈라든지 이런 구조적인 시스템적인 문제가 자체적으로 있지 않았나 하는 좀 그런 의견들도 있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뭔가 취약성이 좀 있었던 것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볼까요? 지금 반등 좀 괜찮은 애들. 자코인 말고 이걸로 봅시다.
24 1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맞아, 요 비텐서 같은 경우도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차트가. 그래서 이번에 반등이 되게 좋았어요. 얘도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보시면은 반등이 되게 좋죠. 여기 4시간 봉을 하나 박히고 안 빠지고 다시 크게 박혀버리는. 근데 이제 하락 직전 구간 되돌림 어느 정도 해주는 이런 지금 친구들 좀 베스트이고요. 퍼치 펭귄, 에어로드럼, 세이, 셀레스티아도 엄청 많이 받았었죠. 근데 확실히 이번에 저도 좀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레버리지는 진짜 어쩌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벤트들이 나왔을 때 답이 없는 거, 그리고 또 이런 좀 이상한 이벤트들,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기회였던 거, 그리고 코인 시장은 역시 스캠이다, 조심해야겠다, 좀 그런 것들 많이 느꼈고. 그리고 이번에 아까 이제 말씀 못 드렸는데 보시면 좋을 게 시총이 높은 얘들이 있죠. 뭐 비트라든지 이더, 솔라나까지는 얘네들은 유동성이 되게 많고 호가도 되게 탄탄하고 시총이 되게 높잖아요. 바이낸스 코인은 조금은 달라요. 바이낸스 코인 같은 경우는 시총이 높고 하지만 거래량이 좀 별로 안 나오는 편이에요. 시총 대비 거래량도 많이 안 나오고 호가창도 되게 얇거든요. 매매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최근에는 좀 이제 뜨거워지긴 했습니다만 바이낸스 코인 같은 경우는 호가창이 되게 얇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이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리침이 찍혀있는 구간이 비트, 이더, 솔라나 같은 경우는 되게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차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이해되는 허용선에서 찍혀있고, 이제 유동성이 좀 많이 낮고 시총이 낮고 그런 코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좀 찍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차이이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코인들은 이런 전자에 좀 속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내지는 이렇게 좀 반등이 잘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번 사이클에서 어느 정도는 괜찮은 코인이라고 좀 봐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최근에 분부가 되게 많이 올랐고 짱펑이가 이제 출소를 하면서 되게 생태계를 공격적으로 키우고 있잖아요. 뭐 10억 달러 조달해가지고 자기네 키우겠다는 둥 아스터 내가지고 하이퍼리퀴드 견제하고 죽이려고 하고 막 뺏어가고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요 포인트를 한번 볼게요. 뭐냐면은 어 요걸로 봅시다. 분부 시총이, 그러니까 이번에 분부가 단가가 되게 많이 올라갔고 그에 반해서 솔라나 같은 경우는 올 초 트럼프 이슈 고점을 못 넘고 있잖아요. 근데 요 가격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어떤 좀 그런 요소가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 결국 유통량 이슈죠. 보시면은 분부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되게 많이 뛰었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 그래서 21년 사이클 고점 대비해서도 2배를 거의 정확하게 갔고, 이거를 마켓캡으로 보시면은 이 당시 고점 마켓캡이 100빌리언 정도 돼요. 100빌리언. 근데 지금 이미 딱 2배 정도 되죠. 그죠? 그래서 그 당시 유통량과 지금 유통량이 거의 차이가 없다 라는 거를 인지를 할 수 있겠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요 당시 가격과 지금 가격이 크게 차이가 없었거든요. 최근에 요 240 부근. 근데 이걸 마켓캡으로 보시면은 2배가 차이 납니다. 딱 정확하게. 그렇다라는 거는 물량이 정확하게 2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켓캡으로는 똑같이 2배를 갔지만 이 어떤 유통량 차이 때문에 발행량이 계속 이제 인플레가 있었기 때문에 솔라나는
시총은 분부와 똑같은 상황으로 두 배가 파운팅이 됐지만 단가는 그 당시와 그대로인 고점을 형성을 했다. 그리고 분부는 두 배를 갔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큰의 뭐 유틸리티 당연히 중요하고, 토큰의 어떤 뭐 뒷배경 당연히 중요하고, 토큰의 인플레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측면을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원래 알고 있었지만은 다시 한번 좀 느꼈고, 이게 어쨌든 4년 주기로 봤을 때는 확실히 이게 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 내에서는 별로 태가 안 날 거예요. 뭐 유통이 많이 풀리더라도 수급이 들어오면 되니까. 근데 이제 이게 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장기 투자하는 할만한 코인들은 유통량이 뭐 굉장히 조금씩 늘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디플레 모델을 갖고 있다든지 그런 친구들이 중장기 투자로는 굉장히 좀 좋은 포인트를 가진 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분부 괜찮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뭐 한때 뭐 디플레 이슈가 있었지만은 다시 물량이 조금씩 늘어나긴 해요. 근데 이제 많이는 안 늘어난다. 솔라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늘어났었죠. 계속 뭐 21년부터 15% 이상 인플레가 있었는데 그게 천천히 줄어들고는 있어요. 줄어들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도 좀 풀리고 있고, 하이퍼리퀴드도 이제 11월 말에 유통이 좀 풀리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슈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수위 같은 경우도 물량이 어느 정도 좀씩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주의하시고, 요런 얘들 말고는 저도 막 물량까지는 체크를 안 해서. 그리고 이번에 분부가 많이 올랐던 것처럼 보시면은 요 어디냐, 이걸로 봐야 되나? 멘틀이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멘틀이 이제 거코 라인으로 같이 해서 엄청 올랐고, 이제 하락했던 부분 어느 정도 말아 올려주면서 역시 거코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와, 이번에 이렇게 하락 나온 거 보고 마켓캡을 전체 한번 쭉 훑어보니까 맞아, 뭔가 매력적인 코인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살 코인 없다,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돌고 돌아 역시 답은 비트다. 역시 돌고 돌아 답은 비트뿐이밖에 없구나, 좀 그런 생각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스테이블 시총들은 좀 많이 늘어났고, 뭐 에테나라든지 뭐 USDC, 테더 뭐 등등등등 엄청 많아져요. 스테이블 종류도. 그래서 이런 스테이블 지금 춘추 전국 시대가 열렸는데, 스테이블 관련해서도 항상 조심해야 된다. 우리 루나 있잖아. 루나 UST가 이제 1달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고 나락을 갔고, 이번에는 그나마 그런 디배깅 이슈가 일어나진 않았지만 언제든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점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해볼까요? 스토리도 좀 많이 빠졌죠. 스토리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펀더멘탈로 올린 게 아니라 이제 뭐 DAT 이슈라든지 뭐 자체 바이백 이런 것들로 진짜 그냥 돈을 들이부어가지고 올린 거기 때문에 뭔가 이런 하락에서 좀 많이 취약한 그런 포지션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민코인도 너무 많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영상 이 정도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가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나스닥 무빙 좀 중요할 것 같고, 뭐 ETF 유입 유출도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코인 시장 좀 빠르게 반등해주면서 다시 상승 추세 안으로 들어와 주면은 베스트인 거. 그리고 이렇게 좀 오르잖아요. 오르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말아 올려가지고 안착하는 거까지 해가지고 저거지. 그 전에 이제 언제든 다시 또 되돌림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은 하셔야 된다. 너무 과한 레버리지를 밑에서 많이 쓰시는 거는 리스크 할 수 있다라는 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불장 기원하면서 우리는 어쨌든 현물로 했으면 우리가 돈이 없지 시간은 많잖아요. 시간으로 녹이면 됩니다. 그렇지만 뭐 내년부터 또 세금 이슈도 있고 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연말 불장 기대해보면서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